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중심 모델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 등장 배경은 특정 이론에만 근거해서 발달한 모델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이 절충 선택되어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인간 문제를 심리적이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면서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서 그 기원을 19세기 초 메리 리치몬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은 개인의 내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모두 중시하는 심리사회적인 것이었으며 이 전통을 개성하고 집약한 것이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19세기 후반 이래 활동을 계속해온 우해방문단 및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내용이나 그러한 활동을 요약 체계화한 리치몬드의 실천 모델을 전승을 하고 그 이후의 사회복지 실천의 고유한 이론으로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기법을 잠시 살펴보면 직접적인 계획기법과 간접적인 계획기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계획기법으로는 지지하기와 또 직접적으로 영향 주기, 그리고 탐색이나 기술에 대한 환기, 그리고 개인과 환경에 관한 고찰, 개인과 환경에 관한 고찰을 살펴보면 문제를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이나 역동에 관한 고찰을 살펴보면 변화의 동기를 촉진하면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성격 유형이나 특징, 행동 유형, 방어 기제, 자기능 수행 정도 등 심리 내적인 역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계획 기법을 살펴보면 환경을 조정하기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에 개입을 하거나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제는 과업 중심 모델의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 배경,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기본 개념과 개입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업 중심 모델의 뿌리는 1960년대 초반의 뉴욕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에서 개발된 정신역동 단기 모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장기간의 심리치료 분야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문제 상황에 초점을 둔 단기 치료 방식입니다. 또한 과업 중심 모델은 1960년대의 실용성이나 간략화 유용성의 기본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단기 치료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된 모델로서 1970년대 초 시카고 대학의 리드와 앱스타인이 발전시킨 사회복지 실천의 한 모델입니다. 그동안의 심리치료에서 장기간을 필요로 했던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 치료 방법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기간 내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업 중심 모델은 초창기 단기 케이스워크의 시간 제한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펄만의 문제 해결 접근의 요소나 스타트의 클라이언트 과업에 대한 개념 및 케이스워크 기법 등을 통합하여서 형성을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업 중심 모델은 이전의 장기적인 치료와는 달리 단기 치료로서 클라이언트가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한 욕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문제 해결 개입 과정을 통해서 이를 조율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등장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면 시간 제한적인 단기 치료에 대한 관심의 고조 및 전통적인 장기 개입의 비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가 됨으로써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이 개발된 1970년대 미국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서도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석 치료 등 전통적인 개입 양식이 장기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료 효과 및 개입의 효과성이 그다지 좋지 못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 그리고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단기간 개입을 해도 개입의 효과는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개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개입 형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인 정신분석은 비구조화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회기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정해져야 하고 개입 단계의 절차 등도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개입 형태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론보다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이론의 바탕을 두고 개발된 개입 모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시도해 본 후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경험적으로 입증된 요소들을 모아서 개입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제 중심의 모델은 이러한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과 시카고 대학의 프로젝트를 하나 살펴보면 과제 중심 모델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제한적인 단기 치료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전통적인 장기 개입의 비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가 되었고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개입의 형태가 선호가 되었고 그리고 이론보다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서의 프로젝트는 세 가지의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는 시카고 대학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는 리드와 앱스타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개입 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책무성 정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 번째,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원조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원조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실천 평가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모델을 설계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관에서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검증하며 과제 중심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 중심 모델의 이론적인 배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중심 모델은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개입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일반 체계 이론 또는 의사소통 이론이나 인지 이론, 학습 이론의 기본 원칙을 통합하는 절충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또한 과업 중심 모델은 행동주의 기법이나 인지 이론과 방법, 그리고 가족치료 접근법 등을 이론에 통합을 시켜서 성장 발달하였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은 첫째, 시간 제한적인 단기 치료이며 둘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표면적으로 계약을 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입에 초점을 두고 셋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활동은 그가 수행에 동의를 한 과업을 중심으로 하며 넷째, 이론보다는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업 중심 모델은 처음 개별 사회 사업 실천 기술을 중심으로 시도가 되고 체계화되었지만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서 모든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외 및 저소득계층의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실천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집단,
조직의 운영 관리 면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익한 이론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업 중심 모델은 명백하게 시간이 제한된 간결한 접근법으로서 집중적이지 않은 장기간의 작업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이론이 아닌 체계적인 절차를 지닌 실천 모델로서 문제의 사정이나 해결 과정에서 인간 행동과 실천에 관한 다양한 여러 이론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과는 달리 사회복지 실천에 기반을 둔 과업 중심 모델은 단기에 구조화된 개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에 의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표적으로 한 개입 전략으로서 클라이언트의 과업을 활용하는 매우 유익한 이론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중심 모델이란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나 역할 수행의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고통이나 생활상의 문제들을 다루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동의에 의해서 계획이 되는 특정 유형의 문제 해결 활동이며 면접 안에서뿐만 아니라 면접 밖에서도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과업은 표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의 과업은 같은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면접 진행 동안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표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 표적 문제 첫 번째를 다루기 전에 표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문제란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경감, 해결하기를 원하며 사회복지사도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정한 문제로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변화시키기로 계약한 문제를 말합니다. 즉, 생활이나 직업에 관련이 되는 현실적 문제에서 부부나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같은 대인관계의 문제나 심지어 정신적, 정서적 문제까지도 표적 문제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과업 중심 모델에서는 대체로 문제의 대상을 다음에 7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사람의 정서나 동기와 모순이 되어서 그 표현이 정지가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작용 중에 일어나는 문제로 이러한 갈등에는 부부나 부모 또는 자녀, 그리고 형제간 등 가족 내 갈등 외에도 교사와 학생, 그리고 의사와 환자, 그리고 고용자와 피고용자 등의 관계 등에 일치하지 않는 목표와 가치관이나 사상, 감정 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 의미 있는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의 상호작용 방법에 불만이 있는 경우나, 그리고 스스로 고립이 되어서 외로움 등을 느낌으로써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는 친한 친구나 그리고 가족 구성원 혹은 권위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 등이 무너지면 상대방에게 불만을 노출하는 등 사회적 관계의 불만이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사회적인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클라이언트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조직체와의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직장 등 조직 구성원과의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여서 조직체와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원과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는 때때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서비스나 자원을 제공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와의 조직 간의 문제가 의뢰될 경우이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개인보다는 조직에 초점을 둘 경우 조직체와의 문제로 인하여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할 수행상의 어려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관심이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어려움이나 곤란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역할이라 나이나 성별 등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부과가 된 것보다는 획득된 역할이나 달성한 역할에 한정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배우자의 역할이나 부모의 역할들과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상의 어려움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변천에 따른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는 가족이나 친구, 조직, 공동체 등 여러 상황에서 관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나 역할 혹은 생활상 문제가 그의 생애 주기보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사회적인 변천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퇴원,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전출, 그리고 부모가 되는 일이나 이혼하는 일 등이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에 그에게는 급격한 변화가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에서 또 역할 수행상의 문제나 정서적인 고통 등 생활상 여러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안이나 우울, 그 밖에 혼란된 감정 상태가 수반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범주에서는 그런 감정 상태가 일어난 상황보다는 감정 자체가 주된 감심사가 되며 클라이언트가 처한 정서적인 고통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특수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경우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데서 극도의 우울감에 빠진 아내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의 부족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금전이나 주택, 교통, 직업 등 유형의 자원이나 특수한 자원이 결여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에게 표적 문제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책 101페이지 과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과제 중심 모델의 과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우리가 플러스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기 개입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개입이란 일반적으로 단기 개입은 주 1회에서 2회 면담을 기준으로 6회에서 12회 정도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3, 4개월간 개입을 하며 길어도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 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아무리 길어도 4개월 이내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왜 4개월일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8회기 이내에서 상당한 개입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았더니 8회기 즉 2달 정도 개입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인 하나의 경험적 치료에 근거한 모델로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단기 개입을 함으로써 특징은 뭐가 있냐 하고 알아보니까 시간 제한적인 접근이 있으며 제한된 목표, 초점화된 면접, 그리고 현재 중심 활동과 지시를 하고 신속한 사정이나 치료적인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조화 얘기가 나는데 비구조화와 구조화라는 얘기는 이제 구조화를 알면 비구조화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화라는 단어는
일정한 절차나 틀이 갖추어진 상태이고 비구조화는 일정한 절차나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 97페이지를 보시면 과업 중심 모델은 초창기 단기 케이스워크의 제한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케이스워크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워크는 개인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대1로 개인을 돕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거나 클라이언트의 삶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워크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돕는 활동이나 또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에 대한 상담이나 그리고 가정이 없는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위탁가정에 보호하는 일이나 그리고 학대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서비스나 성문제를 가진 사람을 위한 상담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을 위한 원조나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한 상담이나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성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고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의 성에 관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면 그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또 원조해서 도와주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워크에 우리가 이제 실천 모델로 본다면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 치료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계약을 한 구체적인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중심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활동은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론보다는 경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바탕을 하였기 때문에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그 과제 중심 모델로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희와 함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표적 문제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중심 모델은 1960년대 초반에 뉴욕의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에서 개발이 된 정신역동 모델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장기간의 심리치료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문제 상황에 초점을 둔 단기 치료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기 치료 방식은 짧게는 1, 2회 정도로 끝나기도 하지만 최대 3개월 정도를 진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최소 2개월 정도만 만나면 내담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로 단기 치료를 하는 모델입니다. 과학 중심 모델은 1960년대의 실용성으로서 실용화가 되었고 간략화 유용성을 기본 원리로 근거로 하고 있는 단기 치료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 시카고 대학의 리드와 앱스타인이 발전시킨 사회복지 실천의 한 모델입니다. 초창기 단기 케이스워크의 시간 제한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따르고 있으며 펄만의 문제 해결 접근에 대한 요소와 스타트의 클라이언트 과업에 대한 개념 및 케이스워크 기법 등을 통합하여서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치료로서 클라이언트가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한 욕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문제 해결 개입 방법을 통해서 이를 조율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개입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일반 체계 이론이나 의사소통 이론, 인지 이론, 학습 이론의 기본 원칙을 통합하는 절충주의적인 접근을 시도를 하였으며 세 번째 줄 보시면
시간 제한적인 단기 치료이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표면적으로 계약을 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입에 초점을 둡니다. 처음에는 개별 사회사업 실천 기술을 중심으로 시도가 되고 체계화되었지만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서 모든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표적 문제에 대해서 7가지는 조금